안녕하세요. 유리수와 유리에 진심한 양심적 변명인 유리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퇴직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목차를 보시면은 퇴직연금 제도가 DB형, DC형 무엇인가, 그리고 디폴트 옵션이란 금융기관의 영향력, TDF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선택해볼 수 있는 기본 세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연락이 오셨던 게 DB형 퇴직연금을 갖고 있던 중소기업에서 DC형으로 이제 이직을 하시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셔야 되는지 한 질문이 이제 주셨습니다. 근데 심지어 이게 사회초년생분도 아니고 사회생활을 하신 지 10년차 되신 분인데도 아직까지 이 제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나 이 고객분 같은 경우에는 많이 검색을 하셔서 많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잘 모르셨던 부분이라서 한번 정리해 보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퇴직금 제도가 퇴직연금 제도로 바뀌면서 DB형과 DC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DB형은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의 근속연수를 곱해서 한 번에 이제 주는 퇴직금과 같은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달라지는 게 이제 DC형이라는 제도가 생겨서 매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주고, 이거를 이제 내가 근로자가 매년 이제 운용을 해서 운용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뉘어 있는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곳들이 있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선택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DB가 좋은지 DC가 좋은지 많이들 질문을 해주시는데, 이거는 개인별로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DC형이시면서 연봉 상승률이 연에 한 10에서 20% 정도 되는 그런 직종이다 보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DB형이 더 유리한 겁니다. 연봉 상승률을 기준으로 잡는 게 제일 간단한 게, DB형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연봉 상승률만큼 퇴직연금이 이제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봉이 쭉 상승하다가 마지막 직전 3개월의 근속연수를 곱하기 때문에 연봉만 올라간다면은 자연스럽게 퇴직금이 올라가는 건데, DC형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측정되면은 그 해당 연도에 퇴직금을 미리 계좌에 넣어주고 이거를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봉 상승률보다 내가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게 투자를 잘 한다면은 훨씬 더 유리하겠지만, 내가 투자를 잘 몰라서 가져갈 수 없다면은 차라리 조금이라도 오르는 연봉에 안정적으로 맡기는 게 더 유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실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근 10년 연평균 상승률이 20%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제 시기에 따라서 오름과 내림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적으로 20%를 기준으로 잡기보다는 연봉 상승률이 한 5에서 7% 사이가 넘어간다면은 DB형이 좀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5에서 7%가 안 되신다면은 DC형으로 적극적으로 운용하시는 게 유리하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DC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 측면에서도 돈을 회사가 아니라 이제 사회에, 그러니까 회사 밖에 적립함으로써 부담감이 덜하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실질적으로 회사가 망하더라도 퇴직금을 잃어버릴 일은 없기 때문에 유리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DC형이 생각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제 임금 피크제에 들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DB형으로 가져가셨더라도 임금 피크제가 되려면 임금이 내려가겠죠? 그때 DC형을 고를 수 있다면은 DC형으로 전환해 주시는 게 유리한 게, 임금 피크제로 이제 임금이 내려가면은 퇴직금이 오히려 깎이게 되는 현상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신경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퇴직연금 제도로 바뀌면서 국가가 이거를 노후자금으로 쓰기를 권유하는 거기 때문에 퇴직을 할 때마다 찾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직장, 두 번째 직장이 뭐 DB든 DC든 상관없이 퇴직으로 발생을 했을 때 IRP로 이 자금들을 다 모아서 55세 이후에 개시를 하면은 퇴직소득세를 30% 감면, 혹은 이제 기간에 따라 40%까지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IRP를 이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라고 해서 요즘에 평생 직장이 없어서 이직을 할 때마다 이 퇴직금들을 모아서 한 번에 받아가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장 돈이 필요하시다면은 퇴직 시 IRP 계좌를 이제 회사에 알려주고
돈이 들어오면은 해지하면은 퇴직소득세를 제외하고 그대로 수령 가능하시다는 점 인지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고객분께서 많이 알아보시다 보니까 디폴트 제도라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디폴트 옵션, 사정 지정 운용제라고 해서 요즘에 퇴직금 제도가 거의 다 퇴직연금 제도로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근로자도 모르고 사업주도 모르고 이런 금융 지식들이 전무한 게 이제 한국 시장이다 보니까 방치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그냥 놀고 있는 거죠.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디폴트 옵션, 사용자가 지정을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투자가 되게 세팅을 해두는 게 이제 디폴트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7월 22일 정도까지 중소기업들도 이런 제도를 다 도입을 해야 돼서 최근에 지금 이게 많이 정리되고 있는, 그래서 좀 복잡한 상황인데, 뭐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디폴트 옵션이 무엇인지만 잘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을 도입을 하는 취지가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개인들의 노후 생활에 이걸 연금으로 쓸 수 있게 다른 데다 쓰지 못하도록 이제 혜택을 주면서 유도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미국 같은 거를 모델로 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투자를 하게 되니까 주식시장에 이제 자금이 몰리게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주식시장이 커질 수 있게 양적인 이제 이득을 보려고 제도를 도입한 건데, 제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다 그냥 놔두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폴트 옵션이 도입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디폴트 옵션 제도 같은 경우에도 기본 운영 제도인데 너무 위험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안정적인 세팅밖에 안 되어 있어서, 그리고 이제 제도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조금 안정적으로밖에 유지할 수 없는 좀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디폴트 옵션 제도를 이용하시면은 상당히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제 많은 회사들이 고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고를 수 있다면은 증권사 쪽을 고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일 큰 이유가 은행이나 보험사에서는 내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 자체가 적습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선택지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다양한 방식의 투자나 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 증권사, 펀드 자체가 이제 증권사 상품이고 그 외에 다양한 상품들이 대부분 다 투자가 증권사에 몰려 있다 보니까 은행이나 보험사에서는 일부 혹은 이제 계열사가 뭐 증권사가 있는 계열사들은 조금 더 많이 가져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고를 수 있는 투자 종목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증권사가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지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신한은행으로 딱 한 군데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고를 수 있다면 증권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이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사업주분들은 이제 회사의 성장을 이제 메인으로 잡다 보니까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는 그냥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시게 되시고, 주로 이제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는 은행들과 그냥 퇴직연금 계약을 맺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 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적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손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투자를 모르시고 이제 그냥 놔두시는 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으실 수 있지만, 이걸 알고 조금이라도 이득을 내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한 디메리트인 부분이라서, 요런 거를 이제 근로자분들이 알고 있으면은 회사에 힘을 모아서 이제 추가적으로 요청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증권사뿐만 아니라 은행이나 보험사에서도 고를 수 있는 게 이제 TDF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TDF는 딱 진짜 퇴직연금을 위해서 나온 상품이라서 요것만 알아두셔도 나쁘지 않게 운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은퇴 시점을 목표로 하는 타겟 데이트. 그래서 이게 타겟 데이트 펀드라서 내가 몇 년도, 2030년도에 은퇴하냐, 2050년도에 은퇴하냐, 뭐 2060년도에 은퇴하냐, 그런 식으로 주기에 따라서 공격적인 비율과 안정적인 비율을 바꿔주는 펀드를 이제 TDF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TDF는 모든 증권사들이 다 집중을 하고 있는, 증권사뿐만 아니라 모든 운용사들이, 그래서 모든 운용사에 그 운용사 TDF가 있을 정도로 퇴직금 시장이 지금 퇴직연금으로 넘어오면서 많은 금융사들이 다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보니까
집중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고객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더 전문적으로 잘하시는 분들을 대거 투입하고 자원도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초창기라 이제 믿고 맡길 수 있는 펀드들 중에 하나다. 혹은 이제 은행이나 보험사 쪽에 가입되어 있다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TDF 외에는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뭐 예금 정도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정도로 TDF만 알아두셔도 DC형 세팅하시는 데는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한국투자 자산운용, 뭐 신한자산운용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2055, 2050, 2045, 40, 35, 30, 605 이런 식으로 5년 단위별로 목표로 하는 은퇴 시점에 따라서 펀드들을 구성하고 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한 1, 2년 전만 해도 처음 도입될 때는 보통 미국에 있는 운용사들과 이제 협작을 해서 그대로 이제 가져다 썼는데 최근에는 독립을 해서 미국 운용사에서 이제 따라가다 보니까 정확한 이제 하락과 상승의 원인을 고객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기 어려워서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TDF들이 늘어서 적극적으로 이제 정보들을 받아볼 수 있는 이제 시기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운용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큰 의미에서 TDF는 은퇴 기간이 멀다. 그러니까 뭐 45년, 50년도에 은퇴할 수 있을 때 한 30년 정도 남은 거죠. 그러면은 공격 자산을 많이 둡니다. 위험 자산을 많이 둬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만큼 이제 변동성은 크겠죠. 그리고 이제 은퇴 기간이 가까워질수록 안전 자산을 늘리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불려놨던 자금을 안정적으로 내 노후 자산으로 쓸 수 있게.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주식이 위험 자산, 채권이 안전 자산이라서 은퇴 시기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채권의 비중을 늘리고 주식의 비중을 줄여서 변동성을 줄이면서 가져가는 상품이라서 내가 은퇴 기간이 꼭 2050년인데 나는 그래도 안전하게 운영하고 싶다. 그러시면 이제 2020년 혹은 2030년을 타겟으로 하는 TDF를 이용하시면은 주식 비중을 낮춰서 좀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꼭 그 기간에 얽매인다기보다는 기간이 길수록 그냥 공격적으로 더 수익을 많이 내는 대신에 위험하다. 기간이 짧으면 수익이 적은 대신에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운용사별로 있는데 이거는 뭐 특별히 어디가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주기에 따라서 그 세부 전략을 각 운용사들별로 이제 특색이 있게 가져가기 때문에 어떤 분기는 뭐 A라는 운용사가 제일 잘했는데 어떤 분기는 B라는 운용사가 더 잘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엎치락 뒤치락 하시기 때문에 취향에 맞게 골라서 가져가시거나 아니면은 두 곳의 운용사를 나눠서 같이 세팅하는 것도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DB형과 DC형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고 디폴트 제도 그리고 TDF까지 알아봤는데 여기까지는 많이들 이제 설명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거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가 제일 궁금하실 건데 선택지를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기예금으로 가입하기. 잘 모르시면은 그냥 놔두시는 것보다는 예금이라도 굴리시면은 뭐 1%에서 3% 이상은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제 3%대까지 예금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굴려두시는 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는 디폴트 옵션을 이용하는 겁니다. 아까 그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디폴트 옵션에 예금 30%, 뭐 TDF 35%, 35%에서 100%를 만드는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디폴트 옵션 중에서도 이제 안정형, 중립형, 공격형이 있어서 안정형에 두시면은 정기예금의 비중이 좀 더 늘어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디폴트 옵션을 이용하면은 크게 위험하지 않으면서도 약간의 투자성을 띈 형태로 세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정기예금 혹은 디폴트 옵션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권장드리는데 요건 이제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필요한 지수형, TDF를 비롯한 지수형 펀드로 세팅을 하시는 건데 이런 걸 이용하시면은 큰 부담 없이 이제 쭉 가져간다고 했을 때 특히나 이제 장기 근속을 계획 중이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두시면은 등락은 있겠지만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제일 권장되는 방법. 3번을 이제 타깃으로 만든 제도이지만 워낙 금융 지식에 대한 이제 정보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1번, 2번을 제일 많이 선택하시는. 그러다 보니까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제도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이걸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뉴스가 나고 이거에 대한 이제 대책으로 이제 디폴트 옵션, 사전 운영 지정 제도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이분도 이제 많이 찾아보셨지만 이런 디테일한 내용을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법상 이제 투자에 대해서 조언을 드릴 수는 있지만 어떤 거를 해라라고 딱 지정드릴 수가 없는 게 그거를 추천드렸다가는 이제 법에 위반되는 거기 때문에 직접 추천을 드릴 수가 없고 실제 이번 같은 신한은행에 이제 전화를 하셔서 물어봤더니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이분이 원하는 대로 이제 정확히 투자 종목을 이렇게 몇 프로 해라 라고 짚어드릴 수는 없다 라고 안내를 받으셨고 이거는 어느 금융사를 가도 똑같습니다. 고객분들이 궁금해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 개념적인 설명과 기본 세팅을 잡아드릴 수는 있지만 종목을 딱 추천드린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증권사가 좋은 부분은 투자권유의 대행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2009년 2월에 자본통합법의 시행으로 시작됐다라고 해서 이제 한 10년 좀 넘은 제도인데 그만큼 이제 고객분들이 아직까지는 잘 모르시는데 쉽게 생각하면은 개인 PB가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창구 가서 상담을 받을 수 있지만 이분들이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관리를 해주신다기보다는 그때 시기에 맞춰서 트렌드에 맞춰서 이제 펀드를 세팅을 해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시기가 변하면은 그 펀드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기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수형 펀드나 TDF 펀드 혹은 이제 디폴트 옵션 정기예금 이용하시면은 이거에 대한 이제 리스크가 더 줄어드는 거고 투자권유의 대행은 이제 증권사의 그냥 영업사원이라고 보시면 돼서 이분들을 통해서 이제 증권사로 이제 퇴직연금을 관리하시게 되면은 좀 더 디테일하고 개별적인 관리를 혹은 이제 궁금한 것들을 수시로 연락을 해서 설명을 드리실 수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실제 고객에게는 추가되는 비용이 없습니다.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가 가져가는 수수료 중 일부를 지급받는 거라서 비용 없이 내 궁금증을 온라인에 정보가 많지만 이게 나한테 딱 필요하게 정돈되어 있는 건 생각보다 찾기 힘들고 잘못된 정보들도 많다 보니까 이런 제도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특히나 이 제도는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이렇게가 되게 활발하게 되어 있고 그 외의 증권사들도 투자권유 대행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입 가능한 곳에서 혹은 이제 관리자를 선택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IRP 계좌를 개설해서 이제 컨설팅을 받거나 이제 도움을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용하시는 게 제일 쉽게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에서 이제 같이 관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우선 제도에 대한 이해를 하고 투자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펀드를 세팅하시면은 어렵지 않게 운용하실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최근 고객분 상담을 했던 사례로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이나 연락을 주시면은 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